말더듬 관련 책 읽는 나무늘보의 신문자 최다혜 최미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다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8장 가족 전략을 읽겠습니다. 저는 257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평가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의 일상과 말더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중 대부분은 일상적인 양육 문제이며 우리는 이것들을 말더듬의 발생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도움을 제공하거나 더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언어 재활사로서 부모의 양육 방식을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언어 재활사들이 부모를 돕는 과정에서 지침이 될 만한 간단한 아이디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으로 부모들은 자녀의 의사소통과 자신감을 지지하도록 조금씩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적 권위자는 아니기에 이는 다른 전문가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이중 언어 다루기. 2가지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가정에서 자라는 많은 어린이 중 일부는 말을 더듬게 됩니다. 1가지 이상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서 말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우리는 부모가 이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 언어를 다루는 부모 지원하기. 부모와 함께 자녀의 이중 언어 또는 다중 언어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중 언어 사용은 말더듬의 원인이 아니다. 전반적인 평가 과정에서 어떤 부모들은 가족이 2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더듬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처한 언어 환경 때문에 말을 더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부모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은 약 3세쯤에 급격한 언어 발달을 이루고 이러한 급격한 언어 발달과 함께 아이의 말더듬이 처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어 전환, 언어 혼용을 해도 괜찮다. 이중 언어 사용자는 자주 2가지 언어를 섞어 말하는데 이러한 언어 전환 또는 언어 혼용 상황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때는 언어 재활사가 부모에게 말을 더듬는 자녀에게 사용하는 언어의 수를 제한하거나 언어 전환을 피할 것을 권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조언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언어로 자녀들에게 말을 건네라고 권하고 있죠. 이것이 부모 자녀 간 소통의 질과 자연스러움을 보존하고 자녀에게 풍성하고 온전한 언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더듬에 대한 열린 태도와 말더듬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을 더듬는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더듬을 들을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 동정심, 걱정, 충격, 당혹감, 절망, 혼란스러움 등을 느낍니다. 해당 어린이의 부모라면 이러한 감정들을 매우 강력하게 느낄 것입니다. 부모 자신이 말을 더듬는다면 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자녀가 처음에는 말더듬 없이 말을 하다가 서서히 또는 갑자기 말을 더듬는 경우 부모들은 이를 어렵게 받아들입니다. 자녀가 말을 더듬는 걸 들을 때 부모가 겪는 생각과 감정은 주로 속상함이죠. 당연히 부모는 자녀의 말더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말더듬에 대한 부모의 예민함은 더듬는 말을 듣거나 반응할 때 부모의 행동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민함은 아이들이 알아챌 수가 있어서 자기 말에 대한 아이의 감정적 반응을 증가시키기도 하죠. 결국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공모. 말더듬 치료 분야에서는 부모가 말을 더듬는 자녀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조언을 해왔습니다. 존슨의 진단 기인론과 같은 아주 초기 이론은 어린이가 말을 할 때 더듬거나 주저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는 말더듬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말고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어린이의 경우 이런 반응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겠죠.
자신의 말더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말을 더듬는 성인 중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신의 말더듬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거나 이를 감추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말더듬에 대해 아이와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정해도 괜찮다. 1991년 보테릴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더듬에 대해 터놓고 대화를 나누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공개적으로 말더듬에 대해 말하도록 돕기. 첫 회기 마지막에 각 부모에게 말더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유인물을 나눠줍니다. 집에서 읽고 질문에 답하고 제안들에 대해 생각해 본 다음에 다음 회기에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죠. 두 번째 회기에서 유인물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물어보고 작성한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말더듬에 대해 아이와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될까? 아이와 말더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부모와 얘기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말더듬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하는 것이 왜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요? 만약 자녀가 스스로 말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의 말더듬을 알아차리고 수용해 준다면 말더듬에 대한 대화의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척하는 대신에 자신의 말더듬에 대해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말더듬을 인정하는 것은 또한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둔감화 과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자녀와 말을 더듬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하기 힘들었겠다. 그렇지? 어떤 말은 잘 안 나오기도 해. 괜찮아. 계속 들어줄게. 그 말은 하기가 어려웠겠다. 어려운 단어도 잘 쓰네. 너희 머릿속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떨 땐 입이 그 생각들을 따라가지 못하기도 하고 말이 그냥 막히기도 해. 이걸 우리는 말더듬이라고 불러. 내가 말하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난 내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너희 멋진 생각을 듣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이란다. 우리는 또한 부모에게 자녀와 이야기할 때 말더듬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해줍니다. 아이에게 말더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가 말을 더듬게 한다는 오랜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신빙성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더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말더듬이라는 용어 및 말더듬 자체에 대한 민감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말더듬에 대해 자녀와 터놓고 이야기하기를 장려하지만 자녀가 말을 더듬을 때마다 모든 비유창성에 대해서 부모가 말을 더듬었구나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말더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도와주려면 우리 스스로 언어 재활사로서 말더듬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더듬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자녀의 말더듬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 자신도 말할 때 주저, 반복,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또 자기의 말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너도 알지? 오늘 내가 엄청 더듬었잖아. 순간적으로 내 말이 꽉 막히는 것 같더라고.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 그렇지? 우리는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특히 서두르거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확신이 없을 때 말을 더듬는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말더듬에 대해 조언하기. 부모들은 천천히 말해, 멈추고 다시 말해봐, 숨을 쉬어봐 라는 말로 충고하고 싶어 하죠. 물론 이러한 말들이 어떤 어린이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녀에게 하는 충고의 양에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이러한 조언들에 대해 충고를 듣는 자녀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면 말을 더듬지 않기 위해 더욱 애를 쓰게 되고 이게 더 말더듬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우선 자녀의 말하기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의 말하기를 돌아보라고 제안합니다. 말더듬 초기 단계에서는 자녀에게 천천히 말하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부모 스스로 자신이 천천히 그리고 쉬워지면서 말하는 모범을 보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아이는 천천히 말하고 단어 간의 적절한 쉼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충고를 따르는 게 또 얼마나 어려운지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말더듬에 대해 말할 때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 자녀의 말더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모가 이를 좋다 또는 나쁘다,
혹은 끔찍하다 또는 대단하다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단어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은 그렇게 좋은 사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말다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으면 자신의 말에 대해 비슷한 가치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게 되죠. 이거는 스스로 기대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아이가 말을 더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의사소통자로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보다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자녀의 말다툼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번 주에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더듬었어요. 아이가 이번 주엔 더 쉽게 혹은 힘들게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게끔 합니다. 말다툼이 심해졌어요, 나빠졌어요 라고 하기보다는요. 자신감 기르기, 서술적 칭찬과 일반적 칭찬 또는 평가적 칭찬. 아이에게 너는 훌륭해, 너는 정말 똑똑해 라고 말해주고 훌륭하다, 잘생겼다 같은 일반적인 칭찬으로 아이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방식의 칭찬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평가되거나 판단되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기보다는 우리의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할 경우에 평가적인 칭찬보다는 다음과 같이 서술적인 칭찬을 사용하게 합니다. 형이 넘어졌다고 데리러 왔구나. 장난감을 모두 가져왔다가 상자에 정리했네. 과정 칭찬하기 vs 사람 칭찬하기. 교육 분야에서 드웨게 연구는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칭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과정에 대한 칭찬과 사람에 대한 칭찬을 구별했는데요. 평가적인 칭찬과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칭찬, 예를 들어서 너 정말 똑똑하구나, 예의가 바르구나 와 같은 칭찬은 아이의 개인적인 자질, 특성이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과정에 대한 칭찬은 아이가 과제를 해내기 위해서 들인 노력이나 전략에 대한 언급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 여러 가지 색깔을 썼구나, 정말 열심히 그렸네. 연구에 따르면 아이가 잘하려는 동기, 독립심, 인내심,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칭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피드백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성장형 사고방식이란 태어날 때부터 고정된 자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고정된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자존감과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자신감을 기르는 방법. 첫 번째, 아이가 한 일을 서술하라. 여기에는 자녀가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진짜 똑똑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와, 어려운 퍼즐을 혼자서 다 맞췄구나, 잘 도와줬어 라고 하기보다는 엄마가 차 끓이는 걸 도와줬구나, 네가 찬장에서 차를 꺼내서 컵에 넣고 우유까지 따라줬어. 부모는 자녀가 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세심히 보고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에게 자녀가 잘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이는 자녀한테 이번에는 잘못하지 않았네 라고 해서 칭찬이 힘을 잃게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칭찬을 요약하라. 아이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칭찬하는 단어로 요약합니다. 구체적인 서술로는 여동생이랑 사탕을 나눠 먹었구나. 이에 대한 요약은 마음이 따뜻하네 또는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는 건 따뜻한 행동이야. 그리고 아이의 노력이나 아이가 해낸 과정을 언급하면서 요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혼자서 그 까다로운 퍼즐을 맞췄네. 모든 조각을 찾을 때까지 네가 계속했구나. 여러 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렸네. 시간이 오래 걸렸겠다. 성격적인 측면보다는 노력과 성취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이가 도전하고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고 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기회로 여기게 합니다. 이러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자신은 개발하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관성. 이렇게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나서 마지막에 진작 이러지 그랬어. 왜 맨날 이렇게 못하니? 이런 식으로 마지막을 끝내게 된다면은 앞에서 했던 따뜻한 격려, 이런 칭찬들이 마지막 문장과 함께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려면은 일관적으로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대로 말하기. 말을 더듬는 자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말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더듬지 않는 아이에게는 그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고 쉽게 말하지만 말을 더듬는 아이한테는 차마 그런 말을 못하곤 하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말을 할수록 자녀의 말은 말더듬의 위험에 노출되기가 쉬워지고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고 결국 교대로 말하는 사회적 규칙을 아이가 배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더듬는 아이는 대화에서 교대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말할 순서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어린이는 대화의 흐름을 깨고 들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말을 더듬는 아이는 또 자기 차례를 기다리기 힘들어서 서두르기 때문에 또 충동적으로 말하게 되고 이게 또 말다툼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다툼 아이에게는 교대로 말하기를 개선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교대로 말하는 연습을 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서로 누가 가장 말을 많이 하는지 또 잘 듣는지 또 누가 제일 방해를 많이 하는지 이런 걸 관찰한 다음에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나누는데요. 대화에서 교대로 말하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말을 더듬는 사람이 누군가 끼어들 걸 예상하면서 말을 한다면 말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가족들과 서로 토론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게임이란 걸 통해서 교대하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감정 다루기, 감정과 말더듬. 많은 부모가 자녀의 유창성이 감정 상태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자녀가 좌절, 흥분, 공포, 걱정, 분노 상태에 있을 때 말더듬이 심해지고 차분할 때 덜 더듬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에 대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짜증내거나 좌절하거나 화낼 때 부모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마 이러한 감정을 빨리 중단시키고 아이가 좀 더 기분이 좋아지도록 막 도와주려고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런 거는 사실은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뭔가를 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화가 나 있으면은 부모는 아이한테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야, 언젠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이가 이런 감정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다음과 같은 예는 적절하지 않은 예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난 아기가 싫어요 라고 얘기할 때 부모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 말이 어딨어, 아기가 얼마나 귀엽고 너를 좋아하는데 라고 해서 아이의 감정을 부정한다든지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 끊어주는 방식의 반응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난 아기가 싫어요 라고 할 때 부모는 아기한테 익숙해지기가 정말 힘든 모양이네. 가끔 너를 또 화나게도 만들지? 아기가 스페셜 타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슬픔, 공포, 분노 이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감추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오래 고함치거나 비명을 지르게 하거나 오랫동안 베개를 있는 힘껏 주먹으로 때리게 하거나 낙서를 하게 하거나 울어도 돼, 실컷 울어라고 말해주거나 그리고 매주 15분씩 아이가 자신의 걱정거리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걱정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의 또 감정을 보여주고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적절한 본보기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는 강아지가 아파서 속상해.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주면은 아이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엄마도 그렇구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괜찮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겠죠. 또 그런 다음에 부모는 아이가 감정을 표현한 후에 다시 차분해지는 걸 또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보여주고 아이한테 따라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곰인형 같은 숨쉬기 친구를 아이의 배 위에 놓고서 아이가 숨을 쉴 때마다 그것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차분할 때 연습을 하고 아이가 나중에 감정적이 될 때에도 쉽게 이러한 방법을 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부모가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이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이상 25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장 1부의 Q&A 시간입니다. 부모님과 아동과 말더듬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기가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야기해야 할 시기나 네. 또 뭐 최소 연령 같은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자연스러운 기회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로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말더듬 문제를 좀 숨겨야겠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말더듬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이 잘 안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말이 잘 안 나왔구나. 엄마도 그럴 때가 있지. 네. 누구나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 근데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말을 더듬는 것을 숨겨야 할 필요가 없구나. 또 안심하고 또 말을 더 이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치료 평가했을 때 네. 치료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그 판단 기준에 부모 또는 아이가 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페닌 부모아동 치료 목표도 아이가 유창하게 말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다른 사람과 즐겁게 의사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열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 잘 안 돼서 아이가 조금 어려워하는 표정을 지으면 말이 잘 안 나왔네. 근데 끝까지 잘해주었어. 그리고 그 얘기 정말 재밌네. 내용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오픈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 연령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가 아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집에서 비밀이 되거나 네. 감추어야 되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번 제8장의 일부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